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또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S법인, 이거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왜 이게 많은 중소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인지 좀 명확해 보이더라고요. 역시 핵심은 세금 문제겠죠? 그렇죠. 네. 법인 단계 세금은 없고 주주 차원에서 한 번만 딱 과세된다. 그러니까 C법인의 그 이중과세,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통과과세 구조가 핵심이죠. 근데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동시에 약간 경고 같은 메시지도 있어요. 이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규칙들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중심에 주주 지분 기준, 영어로 shareholder basis라고 하죠.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S법인 장점? 그냥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지분 기준. 네네. 자료들에서 진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투자한 돈, 그 액수 아닌가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뭘 또 놓치기 쉽다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투자한 그 경제적 실체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추적하고 증명할 책임이 법인이 아니라 주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한테 있다는 점이요. IRS는 딱 잘라서 말하거든요. 증명 못하면 인정 안 해준다. 아, 네. 그래서 기록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실 공제 기회를 그냥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금 없는 줄 알고 분배금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과세 대상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와, 그 정말 치명적이네요. 특히 그럼 조심해야 할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대출 보증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네, 그거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단순히 법인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선다, 이것만으로는 부채 지분 기준이라는 데 생기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핵심은 실제 경제적 지출,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느냐, 이거거든요. 주주가 자기 돈을 직접 법인에 빌려줘야만, 그래야만 부채 지분 기준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연계 대출, 그러니까 백투백 론 구조를 권장하는 거예요. 주주가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다시 법인에 빌려주는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냥 보증만으로는 안 되고 내 돈이 정말로 법인으로 직접 들어가야 인정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쌓은 지분 기준, 이걸로 정확히 뭘 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효용이 있어요. 첫째는 법인에서 손실이 났을 때요. 여러분의 총 지분 기준, 그러니까 주식 지분 기준이랑 부채 지분 기준 합친 거요. 그 한도 내에서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손실 공제. 그렇죠. 둘째는 법인에서 이익을 분배받을 때인데 이때는 주식 지분 기준만 봅니다. 그 주식 지분 기준 한도까지는 세금 없이 일종의 투자 원금 회수 개념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 지분 기준 있죠. 이건 손실 공제에는 쓸 수 있는데 방금 말한 이 비과세 분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손실은 전체 기준을 다 쓰는데 분배금 받을 때는 주식 기준만 먼저 본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럼 만약 손실이 지분 기준보다 더 크거나 분배금이 주식 지분 기준보다 많으면요. 그 초과분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분 기준을 초과한 손실은 2월 결손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가요. 나중에 지분 기준이 다시 생기면 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익이 나서 지분 기준이 늘면 그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기한 2월 되니까 잘 관리하면 나중에 유용할 수 있죠. 그리고 주식 지분 기준을 초과한 분배금은요, 일반적으로는 자본이득으로 과세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배금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여기서 누적 2월 이익, 그 AEMP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료들 보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C법인 시절의 이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S법인이 예전에 C법인이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C법인을 합병해서 이 AENP를 가지고 있다면 분배금 처리 방식이 훨씬 복잡해져요. 이걸 모르고 그냥 분배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문제로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AENP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AENP가 없는 경우. 이건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분배금은요, 일단 누적 조정 개정 AAA라는 게 있어요. S법인 기간 동안 쌓인 이익인데
이 AAA 잔액 내에서 그리고 주식 지분 기준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투자금 회수로 보는 거죠. 네.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득 과세고요. 아, 그게 없는 경우? 그렇죠. 근데 ANP가 있는 경우 이게 문제입니다. 분배 순서가 마치 케이크 층 쌓듯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먼저는 AAA, 즉 S법인 이익에서 분배되는 걸로 봐서 비과세 처리예요. 근데 AAA 잔액을 다 쓰고도 분배금이 더 있다. 그러면 다음 층인 ANP, 즉 과거 C법인 이익에서 나가는 걸로 간주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C법인의 그 이중과세가 여기서 실현되는 거죠. 아, 여기서 배당소득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 AMP층까지 다 소진하고 나서야 다시 주식 지분 기준에 따른 비과세 환급, 그리고 그걸 또 초과하면 자본이득, 이런 순서로 돌아갑니다. 복잡하죠? 와, AMP가 있으면 정말 함정이 많네요. 배당소득세 문제도 있고 또 자료 보니까 수동적 소득이 너무 많으면 추가 세금이 붙거나 심지어 S법인 자격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런 위험들이 있죠. 이걸 피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AMP를 안고 가야 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 EAMP 우선 분배 선택이라는 전략을 제시하는 거예요. Election to distribute ENP first. 이게 뭐냐면 주주들이 다 동의하면 일부러 순서를 바꿔서 AMP를 먼저 배당으로 싹 분배해서 소진시켜버리는 겁니다. 아, 먼저 털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자 길게 보면 이 복잡한 AMP 관련 규칙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위험들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향후 분배를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세금 비용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단순성과 안정성을 택하는 뭐 그런 전략적 선택인 셈이죠. 그렇군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S법인 그 자격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문제 같은데요. 실수로 자격 요건을 어기면 예를 들어 부적격 주주한테 주식이 넘어갔다거나 하면 그냥 끝인가요? 네, 그런 경우 비자발적으로 S법인 자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나와 있듯이 IRS도 이게 실수로 비의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의도적 종료에 대한 구제 절차라는 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RefProc 2013-30 같은 규정들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문제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면 S법인 지위를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구제 절차가 있군요. 혹시 자격이 종료된 후에도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종료 후 전환 기간, PTTP라고 부르는데요. Post Termination Transition Period. 보통 종료된 다음에 3월 15일 정도까지 약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이 기간 동안에는 법인에 남아있는 그 AAA 잔액 있죠? S법인 시절 이익 그 한도 내에서 현금 분배를 마지막으로 기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현금 분배만요. 네, 현금 분배만 해당돼요. 이게 S법인 시절에 쌓아둔 이익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use it or lose it.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혜택이죠. 이것도 꼭 챙겨야 합니다. 네, PTTP 기간 기억해둬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부채 탕감 소득, COD 소득 이슈가 잠깐 언급되는데 이건 뭔가요?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아, 네. 부채 탕감 소득. 법인이 빚을 탕감받으면 채무 재조정 같은 걸 통해서요. 그럼 보통은 그 탕감받은 금액만큼 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COD 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 법인이 파산 상태거나 지급불능 상태면 이 소득이 과세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세금 없이 제외된 COD 소득 금액만큼 주주의 지분 기준이 공짜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탕감받았다고 지분 기준이 늘지는 않는다. 네. 예전에는 기슬리츠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명확하게 개정됐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은 빚으로 지분 기준을 슬쩍 늘려서 그걸로 손실을 공제받는다. 이런 식의 꼼수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분 기준은 결국 실제 경제적 지출, 내 돈이 들어간 것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S법인의 세금 혜택,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까지 제대로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이중과세 회피라는 그 강력한 장점 뒤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분기준 추적, 또 AMP 관리, 자격 유지 등등. 이게 만만치 않은 관리 부담이 따른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S법인이 잘 쓰면 정말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그 규칙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지분 기준 기록 유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업 운영이나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연 S법인이 제공하는 그 세금상의 이점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 모든 관리의 복잡성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매력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내용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